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공조가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불러왔고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온 말일까요? 이게 북한의 성명이 아니고 어제 민주당에서 쏟아진 말들입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권칠승이가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도록 한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박광훈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의 패착이다. 지금 동북아 이 정세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한미일 공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민주당이 아마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대북 정책일 겁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북한으로 경도된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두고 우리 헌정사에, 우리 역사에 가장 이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정말 악마의 거래를 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다급해지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가서 지금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고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전수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럴 경우에 북한의 핵 위협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각종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북한과 똑같은 입장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논평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야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방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있으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이 다시 논의가 됐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종섭 탄핵을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종섭 장관 부분 이 사표를 내자 이 사표를 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식 의원으로 차기 국방부 장관을 내정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신원식 의원을 차기 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라도 그게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기간에도 국방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종섭 장관의 사표는 받아들이고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방부만은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또 파고들어서 민주당이 오늘 탄핵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차관 대행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을 장관으로 임명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 그랬습니다. 5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비워두라 이겁니다.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첫째, 이재명 방탄입니다. 이재명 방탄 단식에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지니까 지금 이런 부분 북한과의 문제 국방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발목 잡기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과 지금 박광훈이 사실은 정면으로 충돌한 셈입니다. 이재명이 끊임없이 지금 박광훈을 견제하고 지금 박광훈 대신해서 정청래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박광훈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그걸 공격하는 용으로 이 탄핵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원내대표단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좀 검토를 해보자. 지금 국방부 문제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특검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탄핵까지를 추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하겠느냐?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검토해보자 이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재명이 뭐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정쩡하게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대해서 이재명 뭐 당대표인데 명색이 체면이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뭐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또 한 번 더 의논을 해보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방부 장관 탄핵을 놓고 당내 갈등, 이재명 단식, 이재명 방탄에 활용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사표를 받아들인 겁니다. 신원식 의원을 차기 장관으로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탄핵을 합니까? 이 국방 문제까지 이렇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서 탄핵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입만 열면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국기문란이다. 반란 행위에 가깝다.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탄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근거가 없는 탄핵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 정답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이 탄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탄핵을 가지고 정치 장난질을 하는 사람은 소위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서 또 대통령 탄핵 이야기는 못하니까 또 국방부 장관 탄핵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악마의 거래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 국방장관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때냐라고 하는 겁니다. 연쇄 살인범을 비롯해서 아주 흉악범, 심각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많은 국민들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법을 좀 정비해야겠구나. 저렇게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저런 범죄가 발생을 하면 저기에 대처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법이 범죄를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앞서가면 참 좋겠지만 뒤따라가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언제나 국민들을 뭐 어떻게 해서든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야당 대표 때문에 많은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대선농단을 하고 있다. 대선 공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대로 처벌할 법이 없구나. 이게 당시에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으로 그렇게밖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의자가 지금 재판을 방해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뭐 진술을 뒤집도록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교사를 한 것이 아니냐, 위정 교사를 한 것이 아니냐, 가전 국민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가전 방법으로 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 저러는 방법도 있었구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검찰에 가서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단식을 한다고 뻗대고 또 덜어눕고 조사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조사의 기명날인도 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야, 저러는 방법도 있구나. 갖가지 방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뭘로 처벌하나? 우리는 법이 없었구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야당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법의 악용 수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사실은 국방부 장관 탄핵 이거 지금 다시 의논하고 뭐 다시 추진한다라고 난리를 쳐봐야 이재명 방탄, 이재명 단식을 덮는데 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더 큰 건 지금 당내 갈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중심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것과 지금 박광훈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 이 충돌입니다.
이 충돌에서 지금 뭐 우위를 점하겠다. 소위 뭐 좀 원내대표단을 좀 누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걸 의논하겠다라고 합니다. 특검, 탄핵, 이게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이 장관을 교체한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저 이재명 피의자인 이재명 때문에 우리 법이 얼마나 허술한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제 송은재 TV의 댓글을 통해서도 왜 법을 빨리 만들지 않느냐.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대선 공작을 벌였는데 고작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내건 혐의가 명예훼손입니다. 이재명이라는 피의자가 각종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맞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사법 방해라든지 가짜 뉴스에 엄벌에 처하는 이런 법안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탄핵이라든지 또 특검이라든지 뭐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특검하자는 건 뭐 5가지, 6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한 건 10개가 넘을 것입니다. 이런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남발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으면 이걸 뭘로 처벌해야 되느냐, 뭘로 견제를 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이외에는, 국민들의 여론 이외에는 이걸 지금 견제하고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이젠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박광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비명 반명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찾아가서 그 명단에 이름 올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바꿀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민주당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재명의 뭐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이걸 뭐 보이콧 하느냐, 아니다, 몇 명만 들어가서 뭐 보여주느냐,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31명이 대국민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젠 당당하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재명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키겠다라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문 닫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이 처벌 이후에 우리 법, 헌법까지 모두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